김동연의 향기, 샴푸의 향기. 뭐 이렇게 말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김동연의 향기, 샴푸의 향기. 일단 그 법카 유용 폭로자가 얼굴을 드러낸 바 있죠. 그리고 김동연 지사도 사적 유용 의심 사례가 100건에 달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감에서까지 등장한 그 샴푸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제 권익위 국감부터 가보겠습니다. 2시간 거리를 샴푸 사러 청담동 미용실에 보내냐? 갑질해, 반부패적이다. 이런 여권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감장에 등장한 샴푸 함께 보시죠.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요거 사러 청담동 미용실로 갔습니다. 2세트, 3세트 사면 될 거 아니고요. 83,000원이거든요. 근데 불법이니까 한 번에 딱 한 세트만 사고 본인 돈으로 샀어요. 본인 개인 카드로.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갑질에다가 이 반부패적 관점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고를 받아서 예. 조사를 하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이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 전 대통령께서는 치약 칫솔도 사비 처리를 하는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같은 정부 내에서 대통령께서는 치약 칫솔까지 사비 처리를 하시는데 지사님은 이 샴푸를 갖다가 사러 미용실까지 7급 별정직 공무원을 보냈습니다. 자, 그 샴푸가 저 샴푸다라는 건데 김명미 최고위원님, 예. 저도 지금 저 샴푸 실물은 처음 보는데 그 샴푸가 저 샴푸입니까? 네, 저는 한번 봤습니다. 아, 그래요? 얼마 전에 최고위원회에서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직접 사서 가져와서 네. 이 최고위 회의 때 한번 보여줬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고가의 샴푸다. 그리고 쉽게 어디서나 구매하는 게 아니라 또 구매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그 샴푸를 사러 왔다 갔다 하는 데만 시간을 보냈다는 거고. 일제 샴푸라는 그 샴푸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왜 2개입니까, 최고위원님? 저게 세트라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샴푸, 하나는 트리트먼트입니까?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무튼 저 내용들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히트쳤던 공약이 하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떤 거요? 탈모에 관한 공약을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탈모에 아마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공약을 내세워서 수많은 탈모인들에게 굉장히 히트를 쳤다 이런 공약에 대한 기억들이 생생히 나게 되는데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으면서 탈모에 대한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본인 돈으로 그걸 사서 잘 치료를 하고 관리하면 될 일일 텐데 이걸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또 해당 공무원에게 멀리까지 가서 이 일제 샴푸를 사오라고 시켰다라고 한다면 이건 갑질과 공금 유용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있고 예. 또 그동안에 있는 반의 정서 자극 등에 대한 내용을 많이 했는데 또 머리는 친일이냐 이런 얘기들까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건들이라 아, 머리는 친일이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런 이슈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꽤나 불편할 수밖에 없는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권익위원장, 김홍일 권익위원장의 답변을 보면은 수사 필요성이 있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이첩해 놓은 상태다. 검찰에 이제 수사팀까지 꾸려져서 수사가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이런 성격의 혐의 건은 어떻게 수사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수사를 잘할 수 있습니까? 일단 이제 법과 관련해서는요 수사하기 굉장히 쉽죠. 쉽다. 예, 뭐 초밥, 뭐 한우, 샌드위치 이런 건 뭐 영업장 확인하면 다 되는 거고요. 영업장을 첫 번째 확인하라. 그렇죠. 일단 뭐 우리가 카드를 쓰면요, 카드 명세서가 있잖아요. 그 명세서 조회하면 어디 어떻게 썼는가 전부 다 나와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명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 법과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너무 많이 했다. 막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뭐 예를 들어 샴푸 업체, 샴푸 미용실 그 조회하든지 압수수색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많은 거예요. 뭐 100곳을 썼다고 하면 100곳을 전부 다가 해야 하는 거죠. 압수수색을. 뭐 임의적으로 뭐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서 이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김혜경 여사까지 법과 관련 사용했다는 것은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연관성이 있느냐, 묵인을 했느냐, 공모를 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잠깐. 네. 저 샴푸가 저 대표가 쓴 거 아닙니까? 김병현 씨가 쓴 겁니까? 당연히 대표가 썼을 거고 네. 대표가 수행원한테 야, 저 샴푸 좋다고 하더라. 저걸 좀 사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잘못하면 또 꼬리 자르게 될 수 있죠. 나는 좋다고 했고 그거 자기 개인 돈이랄지
뭐 아니면 김혜경 여사한테 말해서 사라고 했는데 아, 어떻게 구매됐는지는 이 대표가 모를 수도 있다. 또 지그들 마음대로 그냥 뭐 버카 갖다 쓴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할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까지 범행과 관련해서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상식적 차원에서 보면 예. 내가 쓴 샴푸를 밑에 있는 비서랄지 누가 공무원이 샀다고 한다면 내가 모를 리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변명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제 버카도 사실은 빠져나가기는 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샴푸 산 금액은 조명현 씨가 개인 돈으로 결제하고 그렇죠. 그리고 공금 성격의 돈으로 통장에 채워줬다. 이렇게 주장이 되고 있는데 그 샴푸가 이제 저 샴푸인데 갑질의 반부패적 관점이라는 여당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수현 수석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문제로 불이 자연스럽게 붙을 것 같은데 이 대표는 과거 입장을 통해서 아내가 가까운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례지만 아내가 직접 법인카드를 긁은 건 아니다라고 이제 본인과는 무관한 입장을 내긴 했는데 이 샴푸는 그럼 누가 썼냐라는 질문 예. 어떻게 드릴까요? 글쎄 우선 그 조명현 씨가 이제 기자회견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이제 언론도 보고 읽어봤는데 우선 조명현 씨가 개인적으로 공익 제보를 통해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위로의 네.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앵커가 질문하신 그 내용 부분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알았느냐 몰랐느냐라고 하는 것에 조명현 씨는 이재명 대표가 숫자에 밝기 때문에 알았을 것이다. 알았다고 한 근거가 숫자에 밝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썼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집에 갔는데 샴푸가 있어요. 숫자가 밝은 이재명이니까 이 샴푸 83,000원짜리네. 법카로 썼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조명현 씨가 공익제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라고 하는 근거를 자기 얼굴을 내보이면서 할 때에는 더 정확한 근거를 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숫자에 밝기 때문에 알았을 것이다 네. 라고 하는 아주 추상적인 근거를 대고 있거든요. 숫자에 밝다고 이 샴푸가 어떻게 결제됐는지는 모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모든 언론이 김혜경 법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현재까지는. 네. 이것은 그 카드를 들고 썼던 배모 사무관 이분이 지금 사적으로 부정 사용했을 가능성을 좀 수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김혜경 씨가 이것을 썼다고 기소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엊그제 국감장에서 그런 김동연 지사의 해프닝 이런 것도 같은 당 후임 지사인 김동연 지사가 수사 의뢰했다더라 하는 가짜 뉴스 제목을 지금 막 뽑고 있거든요. 지금 김동연 지사는 이미 취임하기 전에 그렇게 2022년 2월부터 문제가 되니까 이거 3월 달에 전부 다 수사 자체 감사를 통해서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생산이 되는데 첫째, 현재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혜경 법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샴푸를 샀는데 이재명 지사 알았느냐 몰랐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 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면 이재명 지사가 숫자에 밝기 때문에 알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좀 근거가 좀 약한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라는 근거는 없다. 그리고 그 법카, 김혜경 법카는 아니다. 배모 사무관이 긁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 중인 사안이다라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확 선을 긋는 말씀이셨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예. 그런데 그렇죠. 김혜경 법카는 아니고 김혜경 씨가 직접 긁지 않았지만 배모 사무관이 누굴 위하여 그 카드를 긁었는가가 사실은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 초밥과 한우와 샴푸 누가 먹고 누가 썼고 누가 입었느냐. 그리고 내가 내 돈 내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 주는 것에 대해서 김혜경 씨는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넘어서 남편이 이재명 대표도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사실은 뭐 결정적으로는 이재명 도지사의 통장에 돈이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는 데서 알 수 있죠. 그렇게 먹고 매일 자기네들이 또 조명현 씨가 사진을 갖고 있어요. 샌드위치를 넣어놓은 상황이지. 어제처럼 똑같이 넣어놓으면 새로 바꾼 걸 모르기 때문에 배치를 바꾸라. 이런 정도로 하면서 계속 그 누군가 먹고 있었잖아요. 그 먹고 있었다면 실제적으로 그 먹고 사는 비용들이 들어갈 텐데
그 들어가는 비용하고 자기 통장으로 비교해 보면 물론 통장 월급 외에 다른 돈을 가지고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조명은 씨가 그 돈 자체도 자기가 카드로 냈을 때 누가 돈을 붙여주느냐. 이재명 대표의 통장에서 나온 게 아니고 공무원들의 공금을 모아놓은 다른 주머니에서 돈이 왔다. 이런 것을 통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바로바로 알았냐 몰랐냐는 모를 수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먹고 뭐 사고 하는 샴푸하고 하는 비용이 전혀 자기 통장이나 생활비에서 안 나갔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명할 거냐인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이제 다른 관점에서 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 사실은 이 문제는 어찌 보면 행안위 국감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정무위에서 국민권익위원장 앞에서 공익제보자 제도에 대해서 질문할 수는 있지만 뭐 반부패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냐. 결과적으로 국민권익위원장이 무슨 뭐 검사 판사도 아닌 상황에서 저렇게 그 쟁점에 하고 얘기하는 것은 좀 저는 좀 적절하지 네.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 조명현 씨 공익제보자의 이야기 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입니까?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절대 권력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보는 분이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두려워 제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입니까?